안녕하세요, 테크박스입니다. 제가 이 아이폰 14 프로 256기가 골드를 사용한 지 이제 2개월이 다 됐습니다. 전에도 아이폰 11 프로를 사고 나서 2개월 실사용 후기를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솔직하게 한번 2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들은 주로 사용하게 되고 어떤 기능들은 주로 사용 안 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장점이나 단점은 또 뭐였는지도 한번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아이폰 14 프로에서 좀 내세웠던 그런 기능들이 실제 사용할 땐 어떻게 와닿는지 솔직하게 영상에 담아봤으니까요.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꺼놓고 있는데 이번 아이폰 14부터는 이렇게 화면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AOD가 가능하게 됐죠. 갤럭시에는 이미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아이폰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초반에 기대를 갖고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게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대부분의 애플 제품들이 그렇듯 좀 불편하면 내가 폰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괜찮았겠지만 굳이 그래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AOD 기능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조금씩 닳게 하기도 한다 했고, 이슈가 됐던 버닝 현상도 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AOD 기능을 제가 계속 켜놓다 보면 이게 폰이 안 꺼진 줄 알고 계속해서 홀드를 다시 눌러가지고 폰이 이제 꺼져 있는데 다시 켜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익숙해지면 안 그러겠지만 의외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애플워치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용 상태 같은 거는 시계 AOD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OD 기능은 새로 생겼지만 크게 사용은 잘 안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폰 14의 그 OLED 버닝입니다. 일단 저도 이 버닝 현상을 되게 산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1개월쯤 됐을 때 한번 겪었습니다. 바로 일어난 거라서 캡처는 못 해놓고 찍어두진 못했지만, 원래 이런 버닝은 OLED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좀 사용을 한 지 꽤 된 그런 패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폰 14는 구매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버닝이 발생은 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불편은 없지만 이 돈을 주고 샀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니 하는 그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치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혁신이다 라고 되게 핫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한 겁니다. 되게 재미있고 사소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기능은 맞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게 크게 체감되는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애플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안 했다면 바뀌었었네 하고 뒤늦게 알아차릴 정도?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장점이라면 원래 그 아이폰은 상단 터치를 하는 기능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좀 작아서 운전 중이나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바쁠 때는 그런 걸 터치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기면서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그런 거를 터치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잠깐 고르고 다시 내비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음악을 설정하고 나서 이렇게 내비를, 예전에는 좀 터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게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바로바로 터치를 해서 내비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건 상당히 편했습니다. 다음은 4K 촬영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요, 아이폰 11 프로도 4K 24프레임까지는 가능했는데 보통 대부분 24프레임으로 많이 찍긴 하지만 그래도 3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화면을 좀 돌리거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좀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게 많았어요, 전에 폰으로 찍은 건. 근데 이 4K 30프레임으로 찍으면 좀 더 그 과정이 부드럽게 보이고 자글자글한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보조 촬영 기기로 아이폰 11 프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좀 뭔가 색 보정을 하거나 어떤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는 좀 화질이 같은 4K인데 왜 떨어지지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이 14 프로로 찍은 거는 정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보조기기의 역할이 더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면서요. 카메라는 13 프로랑 비교하면 아주 약간의 차이겠지만 제가 11 프로에서 넘어와서 그런지 정말 많은 발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입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성능은 좋은데 어딘가 조금씩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 로우 촬영입니다. 제가 처음 폰을 샀을 때는 이 카메라에 대한 기대도 많고 이거를 많이 사용해야지 했기 때문에 프로 로우를 자동으로 켜지게 해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빡세게 보정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프로 로우로 설정을 해놓고 찍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좀 더 그 색 보정의 범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 심플하게 사진을 찍으려는 경우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프로 로우로 찍게 되면 사진 자체의 용량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보니까 작업 속도가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사가 안 돼요. 막 차각차각차각 찍으면 한 번 찍고 윙 돌아가고 한 번 찍고 윙 돌아가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연사가 안 되고요. 프로로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직 호환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되게 재밌어가지고 포인트도 주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프로로우로 사진을 찍어놨더니 그거를 사진을 바로 영수증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사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프로로우가 아닌 사진은 바로 업로드가 되는데 프로로우 사진은 업로드가 안 돼요. 이게 아직 좀 프로로우 확장자명이 좀 호환이 되는 데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서 내가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업로드하니까 업로드는 되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이게 나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가볍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하기에는 프로로우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현재 프로로우는 꺼두고 중요할 때 뭔가 이 사진 제대로 찍어서 보정을 하겠다 싶을 때만 프로로우를 켜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 카메라에서 느낄 수 있는 단점은 거슬리는 렌즈 전환입니다. 이번에 이 아이폰 14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렌즈가 3개가 있는데요. 뭐 11 프로도 렌즈가 3개였는데 13 프로까지도 렌즈가 3개죠.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알아서 렌즈를 선택해서 그 렌즈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딱 그 거리를 조절하면서 할 때 카메라가 전환이 되는 게 초점이 안 맞으면서 흐려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티나게 그리고 또 거슬리게 전환이 됩니다. 이게 되게 좀 번거롭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점이라고 느끼게 된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있는 거리의 제품을 사진을 이걸로 폰으로 찍으려 할 때 딱 이 정도 거리가 갔을 때 거기에 맞는 카메라로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바로바로 딱 잡혀야 되는데, 다른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피사체를 잡아버리니까 흐릿하게 나오고 초점이 틀리게 나오고 그 상태로 조금 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렌즈가 지금 제대로 선택이 된 건가 하면서 내가 다시 봐야 되고 피사체를 다시 눌러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거슬렸어요. 여러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좀 버그인 것 같은데, 그 카메라 라이브 포토 기능 있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순간을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저장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라이브 모드를 저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꺼두고, 그리고 괜히 용량도 많아지고 사진 볼 때도 불편하고, 딱 사진을 봤는데 움직이면서 딱 끝나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라이브를 항상 끄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정해서 그거를 꺼놓을 수가 있어서 꺼놨는데 몇 번까지는 이게 꺼진 상태로 카메라가 켜지다가 결국엔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카메라 켜면 다시 라이브 켜져 있고 다시 라이브 켜져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왜 이거는 좀 펌웨어 빨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한 건지 라이브 기능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매번 사진 켤 때마다 라이브를 끄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설정을 통해서 아예 꺼놨는데도 안 꺼지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다음 단점은 카툭티입니다. 제가 요거 쇼츠로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딱 그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 딱 평면으로 팡 떨어졌는데 뒷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았다, 뭐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기스도 나지 않았겠다, 케이스 쪽이니까 생각을 했는데, 케이스의 두께를 뚫고 이 렌즈 바깥 부분에 흠집이 났어요. 정말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11 프로를 샀을 때도 카툭티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거든요. 카메라 성능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까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카메라가 점점 커지긴 했지만 13 프로까지도 괜찮았는데 딱 14 프로는 제가 봐도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무조건 여기가 좀 더 많이 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껴도 이 렌즈 부분에 상처가 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아이폰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인데, 카메라 기능을 중요시해가지고 무조건 크기만 키운다고 이제는 좀 더 이상 키우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장 다치기 쉬운 그런 부품이 되어버리면 정식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너무 좀 디자인과 성능 균형을 잡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니까 좋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성능이 좋아져서 커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뭐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역시나 카툭티가 심해졌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거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을 한번 말해볼게요. 장점 첫 번째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샀을 때는 배터리 성능이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 특히나 14 프로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효율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생활 패턴은 일반 사무직 분들이랑 비슷하거든요. 출근해서 그냥 회사에 있다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먹고 나중에 크로스핏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인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가 집에 왔을 때 거의 항상 따로 회사에서 제가 충전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거의 항상 65%에서 70%는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외근이 있어가지고 폰으로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뭐 50에서 45%? 거의 항상 그 정도 배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생활 패턴상 그렇게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이 폰 때문에 뭔가 더 들고 다녀야 되고 주머니가 볼록해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도 큽니다. 물론 폰 자체로 좀 무거워진 게 있긴 하지만 만약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닌다면 이것보다 가벼운 폰을 들더라도 무게는 결국 비슷해지잖아요. 주머니는 더 볼록해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 14 프로는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 폰만 들고 다녀도 된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효율성도 더 좋아지면 이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면서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미세 팁인데요. 이 카툭티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지금은 제가 케이스를 빼고 있어가지고 살짝 덜 걸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케이스에서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볼록해지거든요. 이 카메라 주변부가. 그래서 제가 폰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쪽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받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들고 있을 때 나름 편합니다.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딱 고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카툭티가 이런 점에서는 좀 미세미세하게 좀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다음 장점은 밝은 환경에서도 화면이 정말 잘 보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때는 그래도 밖에서 완전 밝은 상황에서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13도 밝은 환경에서 정말 잘 보이긴 했지만 이 14 프로는 특히나 화면 밝기가 되게 밝아서 완전 땡볕에서 그냥 햇빛을 직사광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면이 잘 보여요. 원래는 밝을 때 좀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랬었는데 이젠 완전 선명하게 잘 보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따로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 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장점은 바로 액션 모드입니다. 첫 리뷰 영상에서 액션 모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액션 모드로 영상을 찍게 되면 2.8K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K 정도라도 화질은 꽤 괜찮은 수준이고요. 이 액션 모드가 손떨방이나 그런 걸 진짜 잘해줘요. 원래는 제가 어떤 제품을 찍을 때 좀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좀 당기면서 찍거나 이런 거를 수건을 얹어가지고 부드럽게 당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니면 좀 숨을 참고 이렇게 찍거나요. 최대한 진동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액션 모드는 그런 거를 되게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점에서 액션 모드는 정말 좋은 기능이었어요. 마지막 장점으로는요, 그냥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어플 튕긴 게 2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한 번? 그 정도밖에 없고요. 어떤 기능을 사용하던 간에 버벅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제가 좀 헤비한 게임이나 그런 거를 폰으로 안 하긴 해요. 하지만 카메라로 뭔가를 찍다가 넘어가거나 영상 통화를 하다가 뭐로 넘어가거나 폰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분의 기능들이 모두 너무 성능이 좋아요. 아마도 11 프로에서 넘어온 제가 이렇게 체감을 하는데요. 13 프로에서는 조금 아주 거의 못 느낄 수도 있긴 하겠어요. 하지만 성능 자체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거를 크게 느끼게 한 적이 없다.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단점을 제외하면 성능 면에서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4 프로 256기가 골드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2개월 동안 제가 사용을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아이폰 14나 아이폰 14 프로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시려고 하신다면 이런 제 실사용 후기가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는데 고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